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표지에 나와 있는 이 돌돔입니다. 돌돔이는 제가 홍도에서 낚은 것을 소위 표지 디자인으로 사용했습니다. 제목 차례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소개, 그 다음 두 번째 프롤로그, 세 번째 수산물의 영양학적 가치와 기능 분석 체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분류별 수산물, 어류, 폐류, 연체류, 각각류, 해조류, 기타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다섯 번째 계절별 수산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연근의 대표적 생태 특성과 영양성분 분석표, 이것이 121가지입니다. 121가지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 연근에서 나는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22번째 어류의 각 부분 명칭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수산물 구별하기. 수산물 구분하기 힘드는 수산물이 상당히 있습니다. 장어류, 민어과류, 가자미목, 가오리목, 놀래미과, 도미과, 민어과, 뱀장어목, 보고목, 성대과, 양동미리과, 양볼락, 옥돔과, 전갱이과, 통구멍과 있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생선회입니다. 생선회의 기원과 역사, 생선회 맛과 고기 질과의 관계는 생선회 뜨는 방법을 연구하게 된 동기와 이유, 생선회 제대로 뜨는 방법, 생선회를 맛있게 먹는 방법, 화로 유통 구조의 문제와 혁신 방안, 우리나라 생선회집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신선한 생선을 고르는 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는 읽어볼 수가 없고, 생선회 중에서 생선회 제대로 뜨는 방법, 뜨는 방법, 준비 말고 뜨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신선한 생선을 고르는 법 한 이 정도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필로그입니다. 그럼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소개는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프롤로그는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주로 혼자 무인도 바다 낚시 여행을 다니면서 어종별 바다 낚시 테크닉의 고수들은 심심찮게 봐왔다. 이를테면 우리 한국의 대표적 낚시 어종인 감섬돔을 비롯하여 돌돔, 뱅에돔, 참돔, 농어, 숭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종의 낚시 고수들, 주로 해당 어종이 많이 나는 지역과 낚시 기법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감섬돔은 거의 전국에 걸쳐서 낚시 고수들이 분포되어 있으나, 돌돔은 남해안 지역 출신이나 수도권 출신, 내륙의 대도시 출신 또는 제주권에 많으며, 뱅에돔은 단연 제주 현지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며, 참돔이나 농어도 비슷한 현상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숭어는 단연 강화 출신이 낚시 기법도 특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압도적으로 많을 것으로 현장 검증을 통해서 보고 들어서 알게 되었다. 수많은 현장 경험을 통해서 늘 아쉬운 마음이 자리한 이유는 낚시에 대해서 누가 어디서 몇 센티미터짜리 대물을 낚았다고 후일담을 늘어놓는 광경은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으나, 생선회를 과학적이고 위생적으로 뜨고 회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은 불행하기도 한 사람도 보진 못했다는 것이다. 도대체 왜 이 지구상에 가장 좋은 음식인 이 생선회에 대해 잘못된 인식과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일은 아무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사실에 늘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다면 내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사명감으로 느끼면서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보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 저자는 생선회 연구를 바다 현장을 누비며 약 2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해왔고, 약 10여 년 전부터는 수족관에 들어있던 화로는 사람이 먹을 만한 고기가 못 되니 먹지 맙시다 라는 캠페인도 전개해왔다. 본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생선회는 자연산이냐 양식산이냐 하는 근시안적이고 소심한 개념의 표현이 아니다. 자연산이 좋은지 양식산이 좋은지는 독자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다만 여기서 생선회를 말하는 것은 본 저자가 무인도 섬이나 바다에 가서 직접 내 손으로 낚아서 내 손으로 회를 뜨면서 연구와 경험한 것들을 위주로 경험 철학의 바탕 위에서 말하는 것이라 보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평소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우리나라 일반인 즉 남자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주부님들께서도 수산물이나 생선회에 대한 상식이 너무 빈약하고 허접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미래의 식량인 해산물이나 생선회를 제대로 알고 먹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주로 수산물의 영양학적 가치 분석 자료, 건강 기능 해설, 다양한 수산물의 구별법과 더불어 생선회 제대로 쓰는 법, 제대로 먹는 방법까지 기술해 놓았기 때문에 독자 여러분들의 건강한 식단을 꾸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수산물 생선회 레슨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어류의 유통구조가 혁신적으로 바뀌고 우리나라 회 문화 즉 과학적이고 위생적이면서 일반 사람들에게 수산물의 영양학적인 가치가 각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지식 정보로서 실질적으로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일종의 시대적 사명감으로 쓴 이 수산물 생선회 레슨 책이 많이 활용되어 독자 여러분들 아니 국민 여러분들이나 세계 우리 인류의 건강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확실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2013년 3월입니다. 이또 역시 선지는 한 10여 년 됐습니다. 수산물의 영양학적 가치와 기능 분석 체계 다 설명은 드릴 수 없고 타이틀만 읽어봐. 수산물 성분표 소개. 인제 수산물은 영양기능, 1차 기능, 감각기능, 2차 기능, 그 다음에 3차 생체조절 기능, 3차 기능,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도 어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수산물 성분표 연역이 있고요. 구성, 명칭, 배열 순서, 시료의 채취 이런 것들은 한국 국립과학수산과학원 국립한국수산과학원에서 한 겁니다. 일반 성분, 무기질, 비타민 뭐 이렇게 쭉 돼 있고 지방산, 아미노산, 식이섬유, 셀레늄, 요즘 셀레늄이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영양 기능성 성분의 해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해 물질입니다. 요즘 동일본 지진 때문에 동일본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이 수산물에 중요한 납, 그 다음에 납 중에서도 납이란 뭐고 발생원은 또 어떻게 되고 유해성은 어떻게 되는지 오염 실태는 어떤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국내외 관리 현황은 어떤지, 그 다음 두 번째 카드뮴이란 발생원 유해성 국내외 관리 현황, 그 다음 수은이란 발생원 유해성, 그 다음에 오염 실태 국내외 관리 현황 이렇게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4번 비소 발생원 유해성 오염 실태 국내외 관리 현황. 이거는 전부 다 자료를 최근 자료가 아니고 10년 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분류별 수산물입니다. 분류별 수산물 어류, 가물치, 갈치, 개복치 이렇게 해서 쭉 48가지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기본적인 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폐류가 8가지인가요? 8가지. 그다음 연체류, 각각류, 이거는 김, 낙지, 문어 이렇게가 한 5가지. 기타 우렁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기본적인 수산물은 다 잡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해안 의류자원 포스트입니다. 요거 딱 보면 서해안에 뭐가 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남해안 뭐가 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동해안이요. 남해안 뭐가 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계절별 수산물. 이건 꼭 독자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과일도 계절별 과일이고, 그 다음에 나물 같은 경우는 봄에만 나지 않습니까? 계절별 야채, 계절별 과일, 어리도 계절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봄, 곰평선이 도다리, 봄 도다리 가을 광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멸치, 밴댕이, 사백어거, 삼치, 준치, 참돔, 청어, 키조개, 그 다음에 홍어, 이게 봄 고기입니다. 그 다음 여름 고기, 가물치, 갯장어. 서해안 가면은, 또 남해안 가면은 여름에는 이 갯장어밖에 취급 안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 먹장어, 꼼장어죠. 미꾸리, 붕어, 붕장어. 붕장어는 바다장어, 뱀장어, 이걸 거의 대부분 붕장어입니다. 바다장어. 그 다음에 양태, 우렁생이, 그 다음에 은어, 정갱이, 전복, 준치, 쥐치, 참서대, 이거 다 여름고기입니다. 가을고기, 갈치, 고등어, 꼬막, 낙지, 멸치. 멸치는 봄, 가을 다 되죠. 문어, 뱀장어, 삼치도 봄, 가을 다 되죠. 숭어, 봄, 가을 다 되죠. 전어, 가을입니다. 정어리, 참서대, 키조개. 그 다음 겨울입니다. 이거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까나리, 꼬막, 낙지, 넙치. 그래서 봄도다리, 가을 광어라고 합니다. 광어는 겨울고기인데 12월부터인데 가을부터는 괜찮습니다. 대구, 겨울고기. 도루묵, 겨울고기. 도루묵 보통 12월, 11월 되면 동해안에 많이 나는 뚝지, 명태, 겨울고기고. 그 다음 문어, 미역도, 그리고 새조개, 서해안, 안면도 금방 가면 새조개 많이 나는 숭어도 겨울고기입니다. 아기도 겨울고기고, 이면수 겨울고기, 제첩도 겨울, 참다랑어 겨울. 그래서 보통 남해안 다랑어 이런 쪽은 10월 넘어야 됩니다. 가을부터 나기 시작하죠. 근데 제대로 제철은 겨울입니다. 참돔은 봄하고 겨울하고 다 해당됩니다. 홍어, 이렇게 계절의 고기도 계절에 맞아야 됩니다. 대단히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잘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근의 대표적 생태 특성과 영양 성분표 이렇게 해가지고 가다랑어부터 시작해가지고 121가지가 쭉 다 됐습니다. 영양 성분 분석해가지고. 그 다음 어류의 각 부분 명칭인데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표현하기도 좋고요. 연골 어류, 그 다음에 견골 어류.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수산물 구별하기인데 장어류 구별법. 뱀장어, 갯장어, 이 턱이 악어턱처럼 되어 있습니다. 갯장어, 붕장어, 우리가 보통 바다장어라고 하는 건 다 붕장어입니다. 민어과류 구별법, 민어, 보구치, 참조기, 부새, 가자미목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넙치만 왼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오른쪽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광우도, 그 다음 모든 가자미 종류 다 오른쪽으로 대가리 향하고 있습니다. 넙치, 소위 광어만 왼쪽입니다. 이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알아둠으로 인해 가지고
회거리 구하러 간다든지 했었을 때, 이 또 넙치과 가자미는 회 쓰는 방법이 다릅니다. 넓적하기 때문에. 가오리목 놀래미과, 여기는 가오는 노란 가오리, 흰 가오리, 그 다음에 홍어. 홍어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홍어는 비교적 잘생긴 편입니다. 놀래미과 뭐 별로 맛도 좀 그렇긴 한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미과 종류, 감섬돔, 북돔, 황돔 종류에도 3가지 돔이 있습니다. 북돔, 북돔, 황돔, 그 다음에 북돔, 황돔, 참돔, 뭐 이렇게 보통 3가지가 있습니다. 색깔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민어과도 민어, 꼬마 민어, 뭐 부새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것을 집에 비치해 두었다가 낚시 갈 때라든지 아니면 시장 갈 때 가서 여모저모 비교해보고 아니면 사진 찍어서 비교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소위 생선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에 보탬이 되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집에서 소위 수산물 아마 사전으로 충분하게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보고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우럭이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상 그 우럭이라는 고기 없습니다. 조피볼락이 지금 조피볼락 이것이 지금 우럭으로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옥돔과 전갱이과. 옥돔이 구워 먹거나 이런 데는 괜찮지만 회는 별로입니다. 그리고 모양이 별로예요. 전갱이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이거 한번 봐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비치해 두었다가 그때그때 찾아보면 좋습니다. 생선회 기원과 역사, 그 다음에 생선회 맛과 고기질과의 관계는, 그 다음 생선회 뜨는 방법을 연구하게 된 동기와 이유, 생선회 제대로 뜨는 방법, 생선회 뜨기 위한 준비 과정, 도마, 칼, 수건, 위생종이 할 것 없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생선회 쓰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짧으니까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종의 생김새와 그 고기의 살결을 따라 생선회 칼을 45도 내지 75도 각도로 뉘어서 칼날을 톱질하듯이 앞으로 살짝살짝 민 후 자기 우측으로 칼을 회 두께만큼 길이 폭으로 살짝살짝 옮겨 놓으면서 칼날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살짝살짝 가볍고 부드럽게 밀면서 썰어나가 살코기와 껍질이 분리될 수 있게 살짝살짝 밀어주는 것이 요령의 포인트입니다. 결국은 생선살이 도마 표면과 닿지 않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횟집에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때 고기를 붙잡은 손은 고기를 가볍게 살짝 쥐는 것이 고기 잡는 요령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살코기 살을 다 썰었으면 고기 껍질과 살을 완전히 분리하면 되는데 이때 회칼은 거의 고기의 껍질과 수평으로 되게 하면서, 그러니까 바닥에 붙여야 되죠. 칼날만을 고기 껍질 안쪽 면을 긋듯이 살짝 밀어내요. 긋듯이 꼬리 부분을 한 손으로 잡고 칼날 부분에 힘이 가도록 하면서 꼬리 부분에서 앞 지느러미 아래쪽으로 칼날만 통과하게 바닥을 살짝 긁듯이 밀어서 생선살과 껍질이 완전히 분리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생선회 쓰는 방법도 실질적으로 바다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제 개인 바다의 전설 바다낚시 그쪽에 실제 동영상으로 특강을 기회 있으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 책을 옆에 두면서 실제 보면은
회 쓰는데도 전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선회 쓰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인데 껍질을 다시 사서 원위치 되는 거고, 그다음 여기에는 없지만 넙치 쓰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넙치 쓰는 방법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넙치 쓰는 방법은 나중에 생선회 쓰는 방법을 TV로 특강을 할 때 실제 시범을 보여주면서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공지를 한다든지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선회 맛있게 먹는 방법, 이건 읽어보시면 됩니다. 생선회도 아무렇게나 먹는 게 아닙니다. 활화 유통 구조와 문제와 혁신 방안, 이것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신선한 생선 고르는 법, 요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생선의 눈이 맑고 눈의 검은 동자가 반들반들 빛나고 등지름이나 꼬리 지느러미가 부서지거나 손상이 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고기의 양쪽 측면의 비늘이 떨어진 자국이나 상처난 자국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고기 고유 색깔이 충분히 살아있는 것이라면 신선한 생선이라 봐도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꽁치는 날씬한 게 좋습니다. 다른 거는 다 큰 고기가 돼요. 보통 생선은 이름이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성어가 안 되면 이름이 다릅니다. 단 꽁치는 굵은 것보다 가늘고 날씬한 것이 맛이 훨씬 좋으면 날씬한 꽁치는 우리나라 근해산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굵고 투박스럽게 생긴 꽁치는 원양꽁치라 보면 틀림없어요. 원양꽁치는 근해산보다 맛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기름기도 적고 좀 그래요. 이 유통구조라든지 이런 거는 일반 소비자들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정말로 값싸게 맛있게 먹으려면 유통구조가 혁신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루는 사람들이 혁신돼야 됩니다. 그 다음 에필로그는 20년 젊어지는 카페인데, 여기는 특별히 수족관 없는 생선횟집, 수족관 없는 생선횟집 헤어미락 여기에 넣었습니다. 이거 제가 20년 젊어지는 카페에 패키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겠습니까? 정말 횟집에 가서 회 먹을 정도 안 됩니다. 주인도 무지하지만 소비자들은 더 무지합니다. 요거 이제 에필로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에 관한 정보도 역시 네이버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에 접속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 네이버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에 가면 TV 채널이 다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생선 관계되는 건 바다의 전설 바다낚시 TV 채널을 통해서 회 쓰는 방법, 그 다음에 가족끼리 바다낚시 가는데 그 가이드, 그 다음에 바다낚시 기법, 이론적인 강의도 이 TV 채널을 통해서 할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도시어부 재밌게 보시고 계세요. 거기는 어디까지나 그 예능인들, 출연진들이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고, 이제 보는 것만으로 되겠습니까? 가족들하고 직접 재미를 느껴야죠. 그리고 직접 시식해 봐야죠. 보는 것만으로는 좀 양이 안 차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수산물 생선회 레슨, 이 책을 통해서 생선회, 생선에 대해서 전문가가 한번 돼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건강에 엄청나게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산물 생선회 레슨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